어른의 기분관리법. 감정에 휘둘려 손해봤던 어른을 위한 조언. 저자 손임찬, 이영탁, 이현정, 승PD 박은주, 아이릿, 이주혜, 김영미, 이민영. 인생에서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각각은 서로를 보완하며 우리를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든다. 이처럼 좋은 날을 축하하고 나쁜 날은 인내와 극복을 통해 극복하려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다. 영국 시인 세뮤얼 존슨은 삶이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교훈은 심각한 슬픔에 굴복하지 않고 잠시 행복을 맛보았을 때 과도하게 들뜨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 말은 내 인생의 균형을 찾고 각 순간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법을 일깨워 주었다. 오늘은 행복할 수 있지만 내일은 어려움이 닥칠 수 있고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 그저 반복되는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인생의 여정에서 남은 날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배워야 한다. 슬픔 속의 기쁨은 삶과 죽음이 동시에 존재하는 장례식에서 두드러진다. 죽음은 우리에게 슬픔을 주지만 그가 남긴 사랑과 추억은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때로는 웃을 수 있다. 그것은 떠난 이를 기억하며 그가 우리에게 준 모든 것을 감사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나는 아버지의 장례식을 통해 슬픔 속의 기쁨이 얼마나 특별한 감정인지 깨달았다. 비록 그분이 떠났지만 그가 내게 준 모든 사랑과 추억은 영원히 내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기에 나는 슬픔 속에서도 웃을 수 있다. 이 모순적인 감정은 삶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해주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지 가르쳐준다. 이렇게 슬픔과 기쁨이 함께하는 순간 우리는 인간으로서 더 큰 의미를 찾고 삶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때론 과거에 거절당했던 기억이 발목을 잡아서 포기하기도 한다. 이럴 땐 이런 두려운 감정이 참 야속하게만 느껴진다. 용기란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게 아니다.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기어이 앞으로 나아가는 거다. 윈스턴 처칠도 용기란 두려움의 부재가 아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용기와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을 느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첫째, 두려움력 이용하기. 시도할 때의 두려움은 잠시 접어두고 하지 않았을 때 마주할 수 있는 안 좋은 상황을 상상해보는 거다. 그러면 오히려 두려움이 용기를 낳는 원동력으로 바뀔 수 있다. 성공한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성공 비결로 두려움을 꼽는 이들도 있다. 바로 이 원리를 이용하는 거다. 현대 철학자이자 유명 작가인 알랭드 보통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두려움이 잘 해내지 못한다는 두려움을 넘어설 때 비로소 행동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둘째, 생각 축소법. 생각하는 시간을 줄임으로써 두려움을 줄이는 방식이다. 종종 실패를 피하기 위한 전력을 세운다는 핑계로 너무 많은 생각을 할 때가 있다. 하지만 많이 생각한다고 해서 반드시 생각이 명료해지거나 용기가 생기는 건 아니다. 오히려 생각을 줄이면 두려움도 함께 줄어들 수 있다. 이는 두려움이 생각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두려움은 우리가 스스로 만든 비극적인 상상의 일부이며 이는 종종 현실과는 무관할 수 있다. 생각에서 실행으로 넘어가는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두려움이 생길 여지를 줄여보자. 이렇게 하면 당신은 어느새 용기 있게 행동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다. 셋째, 옵션 사고법. 이건 나심 탈레브의 책 안티프레질에서 영감을 얻어서 활용하고 있는 사고방식이다. 종종 의사결정 선택지에서 용기가 필요할 때 이 방법을 활용한다. 어떤 행위를 할 때 최고로 얻을 수 있는 이득과 최악일 때의 손실을 객관적으로 비교해보는 생각법이다. 두려움은 두려워할수록 커진다. 두려운 일도 막상 부딪혀보면 별것 아닌 일이 많다.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에 맞서 행동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다. 인생이란 즐거운 여정인 동시에 끊임없는 수행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기분이 함께 찾아오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분에 휘둘리는 게 옳다는 말은 아니다. 기분이 느껴지는 대로 행동하는 건 미숙한 어린아이나 마찬가지다. 우리는 어른이니까 어른답게 기분을 관리할 줄 알아야 한다. 특히 부정적인 기분을 관리하는 건 중요하다. 살면서 우리는 두려움과 용기, 긍정과 부정이 뒤섞인 감정의 혼란을 경험한다.
이성과 감정의 충돌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내면의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이다. 머리와 가슴 사이에서 혼란을 느낄 때 체계적으로 장단점을 분석하고 열린 마음으로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 이런 내면의 혼란을 받아들이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우리는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다. 행복한 순간들은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들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거나 원하는 목표를 이루었을 때 우리는 가슴이 뛰고 미소가 번지며 세상이 더 밝게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순간에도 때로는 마음 한구석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감이 자리 잡는다. 서툰 부분들이 나를 더 인간적으로 만들고 진심을 다해 감정을 표현하려 노력하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나눔이며 우리의 진심이 다른 이와 만나 깊은 공감과 이해를 낳는 순간이다. 이 공허감을 통해 나는 내 삶에서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무엇인지,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더 깊이 연결될 수 있는지를 배우는 중이다. 행복 속의 공허감을 통해 더 큰 의미를 찾고 더 진정한 나를 발견할 것이다. 이 과정 속에서 나는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며 감정을 더 잘 표현하는 방법을 찾아갈 것이다. 그것이 내가 삶을 살아가는 또 다른 이유가 되어 매일을 더욱 의미 있고 풍성하게 만든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나를 진정한 행복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할 거라 믿는다. 우울증은 많은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질환 중 하나다. 나도 그랬다. 어릴 적 환경상 소아 우울증도 있었다. 우울증은 평생 숙명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울증은 감기라고도 표현하지만 사람마다 그 깊이의 차이는 있다. 자꾸 돌아가시는 분들과 아파하는 모습을 보니 난 한동안 극심한 우울증에 빠져 무기력이 왔다.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의욕도 없었다. 상실을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종종 눈물을 흘리며 그 감정을 표현한다. 때로는 격렬하게 흐느끼며 우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울음은 오랫동안 억눌렸던 감정들을 해방시켜 줄 수 있으며 이후에는 마음이 후련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상실과 슬픔의 경험은 우리를 더 강인하게 만들며 미래의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준다. 슬픔을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우리는 인간다움을 더 깊게 이해하며 살아가게 된다. 스트레스를 잘 풀어야 하고 성취감을 느껴봐야 한다. 마음속의 그 불안을 없애고 어떻게든 제대로 극복해 살아야 한다. 베르나르트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만 모아놓은 구급상자를 만들라고 조언한다. 단시각, 촉각, 미각 등 오감을 자극할 수 있는 것들로만 긍정적인 자극에 집중해 우리 뇌의 새로운 시냅스 연결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인생, 박은주. 살아간다는 건 외로움을 견디는 일. 살아간다는 건 아픔을 견디는 일. 참 고단하다. 엄청나게 크고 뾰족한 바위에 가슴을 찔리며 걸어가야 하는 길이기에 나이가 들어 참 좋은 게 뭔지 아니? 그건 이제야 정말 소중한 게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다. 한 번뿐인 인생, 그래, 그 누구보다 살아야 한다. 지금의 마음이 너무 괴로워도 죽을 것 같아도 그 고통에서 벗어나야 한다. 필라테스에서 기본이면서 가장 중요하게 꼽히는 것이 바로 코어다. 우리 샵에서는 그것을 어디에도 기대지 않고 홀로 버티는 힘이라 부른다. 코어 강화는 멋진 복근을 위한 것만이 아니다. 팔다리의 움직임, 방해 공작에도 내 몸을 가누고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중심을 유지하는 것이다. 삶이 나를 흔들더라도 코어만큼은 흔들리지 않도록 지키는 연습인 것이다. 그리고 호흡. 우리는 종종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잊곤 한다. 필라테스에서의 호흡은 감정의 바다에 비유하자면 등대와 같다. 잔잔한 바다는 없다. 우리의 감정도 늘 분노의 파도가 치고 스트레스의 바람이 인다. 하지만 대부분의 상황에서 깊은 호흡 하나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평화를 찾을 수 있다. 때로는 우리의 코어가 중심이 되어 거친 바다 안에서 서핑보드를 안전하게 이끈다. 물론 사람이니까 가끔은 휘청거릴 때도 있고 넘어지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 보드 위에 서는 용기다. 마음의 코어가 단단해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삶은 폭풍 속에서도 우리를 지탱한다. 깊은 호흡으로부터 비롯된 안정감은 우리를 삶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든다. 감정의 파도가 넘실거릴 때 유유히 서핑하는 서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우리 모두의 삶은 서핑보드 위에서 화려한 기술을 뽐내기도 하고 때로는 유쾌하게 넘어지기도 한다. 그저 끊임없는 연습일 뿐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다. 감정의 조류 속에서도 나 자신을 지키고 삶의 주인공으로 서 있을 수 있다면, 자유롭게 서핑보드를 타고 감정의 파도를 탐험하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핵심 코어 근육이 바로 서면 우리는 단지 살아가는 것을 넘어 삶을 충실히 살아내며 감정의 파도 위를 우아하게 서핑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감정의 파도 위에서 서핑보드를 타고 때로는 넘어지면서도 항상 웃을 준비를 하자. 우리 모두가 이 감정의 바다를 헤쳐나갈 수 있는 영웅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자. 쓸모없는 경험이란 없다. 상처받았던 기억들과 무기력했던 시절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단점인 줄 몰랐던 솔직하고 직설적인 말버릇을 이제는 고쳤다. 변명이라고 생각하거나 나약하다고 여겼던 사람들에게도 이제는 공감할 수 있다. 평생 없을 것이라 여겼던 것들,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겪으면서 무언가 장담하지 않게 되었다. 오해하면 오해한 대로 두고 누군가에게 나의 뜻을 강요하지 않기로 했다. 꽤나 의연해졌다. 우리는 무한 경쟁 속에서 지쳐간다. 나와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낙담할 필요가 없다. 다시 태어날 수 없으니 다시 태어난 것처럼 살아야 한다. 자기 자신에게만큼은 정신 승리를 하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고 어제의 나보다 성장한 오늘의 내가 되는 것, 그 자체로 충분하다. 옆의 친구나 인터넷 너머의 누군가가 아닌 오직 나라는 존재에 집중해보자. 조급해한다고 해서 일이 빨리 해결되지 않는다. 죄책감과 고민은 해결책이 아니다. 나의 길은 따로 있다.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도달할 수 있다. 내일은 과연 해뜰지 알 수 없다. 하지만 내일은 분명히 있다. 내일을 위한 당신이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만의 길을 걸었으면 좋겠다. 그 길이 아무리 험난하더라도 그것이 가장 나다운 길임을 잊지 말자.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는 지도를 함께 그려보자. 그 길 위에서 너와 나, 우리 모두가 진정한 의미를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부모의 여정은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성장시키는 귀중한 경험이다.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함께 성장하고 변화한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사랑과 인내, 이해는 우리를 더욱 성숙한 인간으로 만들어준다. 이 모든 경험은 시간이 흘러 금세 그리운 순간으로 남는다. 결국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부모인지 기억될 소중한 과정이 될 것이다. 살다 보면 우리 모두 슬픔을 마주하게 된다. 이는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일 수도, 실패의 경험이나 큰 변화의 순간일 수도 있다. 슬픔은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예기치 않게 다시 떠오를 때가 많다. 시간이 지나도 마음 한편에 계속 남아있기 때문이다. 슬픔은 우리를 괴롭히며 아프게 하지만 적절히 받아들이고 이해했을 때 깊은 내면의 성장을 가져오기도 한다. 자신에게 슬퍼할 시간을 허락하는 것은 나 자신과 내 주변을 위해 필수다. 스스로에게 슬퍼할 시간을 충분히 허락해주자. 그리거나 글쓰기 같은 표현 활동을 함께하는 것도 좋다. 너무 아픈 슬픔이었지만 나를 성숙하게 해줄 것이다.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게 무엇인지 깨닫고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너무 편한 사이가 되어 서로에 대한 존중이 줄어드는 과정을 겪으며 변했다. 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이 있다. 이때 상대방의 부정적인 말과 행동에 휩쓸릴 필요는 없다. 상대의 마음에 상처받지 말고 때로는 그냥 흘러보내자. 불필요한 간섭과 충돌을 줄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서로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감정, 성향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우리가 상대방의 모든 것을 알 수 없다는 걸 받아들여야 한다. 내 안의 경계를 알고 상대방의 경계 세계도 인정하는 게 첫걸음이다. 내가 지속하지 못할 정도로 소모가 큰 관계가 된다면 상대방에게 이 경계에 대해 확실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 적절한 거리감은 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관계를 위해 필요한 공간을 제공해주는 경우가 많다. 이 공간은 관계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준다. 결국 우리 각자에게 맞는 균형을 찾는 과정인 셈이다. 이 과정이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다.
하지만 가장 나답게 지낼 수 있는 솔직한 인간관계를 만들어줄 것이다. 관계는 더 오래 지속되며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인간관계는 꽃과 같아서 너무 가까이 하면 짓누르고 너무 멀리 하면 시들게 된다. 라는 말이 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나름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인간관계 때문에 내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는 말자. 밀접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때도 적당한 거리를 둘 때도 있는 법이다. 어떤 때는 과감하게 상대방과 거리를 두고 내 삶에 집중해야 한다. 무례한 일을 당했을 때는 당황하지 않는 모습을 먼저 보이자. 흔들리고 자신감 없어지는 모습이야말로 무례한 사람이 원하는 결과라는 점을 기억하자. 내가 소중하고 만만치 않은 사람임을 잘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이다. 누구와도 부딪히거나 연결되는 일 없이 내 몸에만 집중하는 나만의 침묵의 시간을 마련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내 정신의 정화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 작업이었다. 그 시간 동안은 적어도 듣고 싶지 않은 누군가의 이야기들을 애써 듣지 않아도 된다. 나 역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들을 누군가에게 애써 떠들고 있지 않아도 된다. 몸을 움직이는 동안은 세상의 소음에서도 시끄러운 내 머릿속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다. 운동하는 시간은 나의 신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시간인 동시에 일상에서의 내 정신을 정화하는 시간이었다. 움직임 없는 생활 습관은 인지 기능 저하로 연결된다. 고독은 우리가 세상과 연결되는 기회이며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과 깊이 사랑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과정입니다. 파울로 코엘료. 우리는 고독으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고독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깊게 사랑하고 세상과 연결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어린 시절 상처는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상처를 다루며 성장하고 있다. 내 안에 억압된 감정과 고통을 바라보며 어린 시절의 자신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과정은 치유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트라우마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채택한 자기 보호 전략에 기인한다. 이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첫걸음이다. 더불어 이런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다. 상처를 숨기거나 부정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제대로 된 연결은 우리가 서로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과정은 때로는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가는 때에 주저하지 않는다면 서로를 이해하고 치유할 수 있다. 트라우마를 이겨내고 세상과 연결되는 것은 단순한 과정이 아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유로워지고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더욱 적극적으로 과거에 상처 입은 아이를 돌보고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나는 나를 받아들이며 삶을 즐기며 진정한 연결을 찾아가고 있다.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면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대화할 때 부정적인 감정을 배제해야 한다. 그리고 각자가 느끼는 감정과 생각을 알아차리고 솔직하게 표현해야 한다. 사람들 사이 공간이 안정적이면서도 예측 가능해진다면 우리는 모두 즐겁게 연결될 수 있다. 우리는 경험하는 모든 감정에 열린 자세로 받아들여야 한다. 온전히 감정을 인식할 때 나의 숨은 진짜 감정도 보인다. 그렇게 할 때만 진정으로 나를 포함한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게 된다. 새로운 관계를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하다. 상대가 마음을 터놓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상대가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자.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상대를 도와주자. 나에게 진실이라 여겨졌던 것이 상대에겐 진실이 아닐 수 있으니 늘 열린 자세로 받아들이자. 후리지아 사주타로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